1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08초 39분 증권방송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것도 많으실 텐데 굳이 뭐 이것까지 하여튼 많이들 봐주시고, 오늘 저는 매일경제TV 출발 오늘의 증시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최이마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이제 인사는 안 하고, 오늘도 변함은 없지만 저희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꼭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주식 돋보기 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무료니까 부담 없이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10,000명 돌파하면은 이벤트 있습니다. 뭐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고, 정권이 바뀌었고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또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고, 금융시장 데이터는 딱 한 가지만 봐도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요 차이, 스프레드. 2년물이 0.12, 10년물이 1.12. 아직은 1% 수준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뭐 두 개 다 조금 그러니까 이쪽은 좀 내려왔고, 2년물은 10년물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서 1.3, 뭐 1.5.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그 정도는 돼야 시장이 좀 위협적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는 거는 돈이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기사들 보면은 힌트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주발리니도 있지만 주린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주변에 많을 겁니다. 다 주식 얘기할 거야. 꼬마개미도 등장을 했지. 꼬마개미는 미성년자들, 10대들. 뭐 게임처럼 주식을 한다 그래서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를 아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증여나 상속의 개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계좌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패턴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알기 쉬운 투자들, 본인들이 아는 것들을 하는 거지. 우리 주발리도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오늘도 참 저 뒤통수에 키 큰 녀석 두 번째 좀 이따 올 겁니다. 워낙 그 삼성전자, 뭐 LG전자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하니까 대중성이 강한 중국향 섹터들이 움직여. 중국향은 다 아는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이런 소비주들 제일 많이 알지.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중성이 강해가지고 빅히트엔터도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빅히트엔터는 1월 31일 날 그래미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모레도 받겠지. 그러면은 받기 전에 주가가 좀 들썩일 수 있고, 시장의 소문인데 인수한다는 설도 있고, 뭐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있고, 넷마블이 네이버도 뭔가 움직임이, 그러니까 같이 빅히트랑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보는 기업들, 어차피 뭐 시장 얘기보다는 기업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일발장전이라고 하는 코너가 생방송 중에 있는데, 한 번 더 보면은 아젠다라는 게 있는데 틀이 있어. 전체의 세계 금융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바이든 체제가 되면은 다 아는 친환경이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환경을 다시 세우고자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거를 구체화된 용어로 표현하는 게 이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래가지고 기업을 비정형적인, 비재무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 환경 문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지배구조, Governance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고, 두 번째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 100%를 한걸로 했네. 100%. 리뉴얼, 리사이클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재생한 에너지를 써라 라는 그 아젠다가 두 개가 크게 있어요.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그러면 미국의 이제 대형 기업들은 이 사람의 정책이 뭔가를 살필 거 아니야. 그래서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다 아는 메이저 기업들이 여러 가지 각국 나라에다가 주문 같은 걸 내잖아. 생산하는 거. 그 생산품을 리뉴얼한 에너지를 써라라고 강조하는 거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서 그 제품들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납품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RE100입니다. 대표적으로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반도체 업체, 그 우리 삼성전자도 거기에 이제 또 가입을 했고, 거기에 연관된 상상력들을 좀 찾아봐는 게 좋아. 그게 이제 뭐 풍력이 됐건 태양광이 됐건 이미 익숙한 것들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포인트는 그거야. 종목은 센코라는 회사가 있어. 파워노즈.
강한 코. 아니 근데 나 솔직히 회사가 그렇게 이름을 졌을까 하는 싶은데 추측이야, 추측. 근데 그렇게 해도 했을 것 같긴 해.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도체라고 쳐. 반도체 생산 공정에 특수가스들이 엄청 쓰이는데 이 가스가 무지무지하게 독합니다. 살상용 가스야. 아우슈비츠 들어봤나? 옛날에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그 학살 가스로 죽였잖아. 그 가스 농도의 100배에 달하는 가스들이 반도체 공정에 쓰여. 사실 반도체의 생산 라인들이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데 미국은 그런 독한 거를 피하기 위한 3D 업종으로 예전에는 다 생산 기지를 밖으로 주문한 거야. 그런데 우리 한때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반도체에 암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있겠잖아. 하여튼 독한 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정제하거나 아니면 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센코라는 회사는 그 감지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스 보일러의 누출 사고들. 뭐 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겨울철에 막 이렇게 됐잖아. 그래 경동 보일러 뭐 빗두라미 나비엔 다 고객사거든. 센코에. 철강 재련할 때도 공해들이 많이 생기지. 가스도 생기고 부산 가스들이 그런 걸 캐치해야 되니까 회사마다 생산하는 데는 이걸 다 달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많이. 왜? 그걸 안 달아서 정제하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안 하면은 미국으로 못 나간다니까. 그 알리 100이라는 조건 때문에 수출을 못 해요. 뭐 스마트폰이 됐건 아니면 수소 전기차 이런 거에도 다 2차 전지 배터리 다 풍문에 의하면 피모 재련사 큰 우리나라에 있어. 봉황에 있는 거. 그 회사가 한 300억 들 것 같은 그냥 카더랍니다. 이것도 어디다 댓글 달라고 막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좀 알자고. 우리 39금 증권 방송끼리만. 하여튼 그거 보고 있고. 업트론텍 사실상 전장이라고 하는 개념 전자장치 자동차의 전장의 최대 수혜주는 업트론텍입니다. 업트론텍은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프리즘 렌즈. 이건 그 녀석이랑 좀 해야겠구나. 그 녀석이랑. 근데 전기차의 대표 업체가 이제 T모사. 사과 회사도 차 한다 그러잖아. 쪽에도 다 이 카메라가 엄청 들어가야 돼. 자율주행 하려면은. 당연히. 근데 이제 그중에 자율주행 하려면 우리 레이더, 카메라 둘러쳐야 되거든. 근데 라이다가 비싸가지고 이제 그러다 라이다 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엄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 전장의 최대 수혜주는 업트론텍이고 또 카더라입니다. 테슬라. 다 얘기했다. 거기에 매출이 한 2배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 세상이 다 알면은 가격은 반영이 돼 있지만 우리가 39금은 그래도 세상에 좀 많이 모르는 것들을 하잖아. 그지? 세방이라는 기업도 이 회사 진짜 웃겨. 사실 앵커가 왜 종목 얘기해요라면은 웃기지만 미국에 이제 CNBC 방송이 있고 경제 채널 중에 거기에 매드머니라는 코너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럼 짐 크레머라는 아저씨가 있어. 그 형님은 노골적으로 방송에다가 막 사라 이렇게 해. 포드 주식을 사자. 뭐 어제는 그랬단 말이야. 자동차 포드. 난리다 난리 막 이러면서 나도 뭐 기업 분석하는데 기업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막 하는 코너들이 있고 그게 일발장전인데 수요일 날 했던 게 세방이라는 기업이고요. 세방전지라고 하는 2차 전지에 요즘 뭐 난리잖아. 전기차에 그 밸류체인에 세방전지가 들어가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세방전지 지분을 38%에서 41% 정확히는 하여튼 40%라고 치자. 공시내용은 38%돼 있는데 이것저것 합치면 한 41%. 세방전지 지분 41%를 가지고 있는 게 세방이고 모회사야. 이 세방이라는 회사는 지주사지만 사업 지주사. 자기 사업을 해. 항만, 하역, 물동, 저장, 카고 같은 것도 하고. 자, 쉽게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50만 원에 팔아. 사겠니 안 사겠니?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팔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판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지. 이 회사를 비교를 그렇게 한 거지. 뭐냐면은 회사의 그 순수한 가치, NAV라고 하는 Net Added Value 뭐 이렇게 하자고. NAV가 5,600억 정도 수준이야. 현금 자산이 한 700억 있고
논현동에 4억이 있는데 그게 시가로 한 1,000억 정도 돼. 비상장 투자했던 지분이 한 6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본래 아까 항만의 그 사업 가치가 한 900억 원 정도 돼. 이 단순 합산하면 5,600억이야. 거기에 이제 세방 전지 지분 40%, 세방 전지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거기에 40%면 5천억 좀 넘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분 가치를 따질 때는 가치 투자 클럽에 그때 그 녀석 나왔었잖아. 회계사의 모형에 의하면은 지분 가치는 다 쳐주진 않고 한 30%는 깎아. 그래도 한 3천 몇백억 되고. 원래본래 이걸 다 합치면은 일단 NAV가 한 5,600억 원이 있는데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2,800억이야. 그러면 2,8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다 사잖아? 그럼 5,600억이 들어와. 그지? 그래서 100만 원짜리 지갑이 든 거를 50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무겁냐? 수급이거든.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길지? 한투밸류라고 하는데 거기가 보통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그 투자회사예요. 그 이채원 대표라고 있는데, 이채원 대표가 사임을 하면서 이채원 대표가 관리하던 펀드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 선진도 마찬가지고, 선진도 한국밸류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주가가 조금 무거웠지만 이익은 많이 나고 있거든. 이 세방이라는 기업도 그런 연유 때문에 눌려 있는 거지. 근데 뭐 무한정 다 팔진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있어. 이런 가치를 봤을 때는. 근데 야, 쟤네가 판대 얼마나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쟤네 팔고 나면은 사자. 이래서 주가가 좀 눌려 있지만 다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나의 뇌피셜이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 되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자꾸 새로운 걸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자, 키 큰 녀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 큰 녀석 이영수입니다. 별명을 잘 지어주신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덩어리 모아이 이런. 몇 명 안 나왔어. 그래도 이 형이 신경 써줬구나. 게스트를 좀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야 되는데 몇 명 안 나와가지고. 키 큰 녀석은 IT 전문, IT의 절대 강자. 근데 오늘은 이제 대중이들이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LG전자, 네네, 네. 지금 사도 돼요라고 하지만 네. 사라 팔아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이슈가 크잖아. LG전자 뭐 상한가도 치고, 삼성전자는 인텔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가 뭐예요? 또 물어보시면 그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걸 IDM이라고 그래요. IDM. 네, 삼성전자, 인텔 같은 애들이 그런 회사고, 칩을 설계만 하는 애들, 팹이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애들이 팹리스라고 그러고요.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하는 데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두 개 다 한다. 인텔도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공정 경쟁력이 못 따라주니까 이제 팹을 다른 데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언론 보도는 잡소리들이 많지. 네, 그 인텔의 GPU를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거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반 지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생산해 본 거는 대부분 암코어 계열이에요.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 설계하는 네네. 툴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이라는 데서 아키텍처를 받아와서 이제 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설계라는 게 약간 모듈레이션처럼 맞습니다. 조각 나 있는 것들을 뭐 레고 같이 맞습니다. 레고 블록 네네. 하듯이. 레고 블록처럼 하는데 기본 이를 판때기 건물을 올릴 때 토목공사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모듈로 파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칩들 뭐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엑시노스 이런 건 다 암코어 계열이에요. 맞아. 거의 설계 네네. 툴로 아키텍처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암이 라이선스 해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어. 인텔하고 AMD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PC 시대 때부터 칩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때는 X86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286, 386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486. 386 세대.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X86 계열로 해서 이제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데 TSMC는 X86 계열을 생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MD 지금 그거를 설계를 하잖아요. 이제 AMD 칩을 설계하기 때문에 X86 계열을 TSMC는 해봤는데 삼성은 X86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텔의 GPU를 가져와서 생산하려면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를 하려면 최소 3년 동안 서로 이렇게 서로 연구 개발해야 돼요. 그렇지. 같이 네. 맞춰 네네.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게 더 오래 걸리지. 그러면 이제 인텔 CEO 입장에서는 2023년까지 어차피 자기네들밖에 설계 못 하는데 자기들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를 맡겨도. 왜냐하면 칩이 나오는 건 2023년 이후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23년까지는 생산하겠습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사가 그렇게 떠버려가지고 네네.
2023년도까지 인텔이 자체 생산을 다 하겠다. 네네. 이렇게 뭐 약간 오버 아닌 오버?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칩이 2024년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아, 3년 동안은 오케이. 무조건 못 나와요. 3년 동안은. 문구의 해석을 당연히 그렇죠. 네네.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23년까지는 당연히 자체 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네. 삼성이 맡아서 한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네. 삼성이랑 이재용이랑은 네. 따로 생각해야 되는. 아, 지금은 분리해놔도 되지. 원래 네. 총수의 결단력은 중요해. 그 정의선 회장이 잘 잡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소차의 개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총수 역할은 중요하지만 장기 플랜이 있거든요. 그럼. 장기 단기 플랜이 있고 그거를 막 뜯어고치거나 네. 스탑 이렇게 시키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게 옛날 하진 같은 않아요. 구시절이면 모르지. 그렇죠. 오히려 감옥에 가고 나서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아요. 많아. 네. 국민 네. 정서상 조금 그렇지만 실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6억 매물이거든. 86억? 삼성의 자기 자본의 0.003%야. 정치 편향은 아니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질러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결제하고 잔돈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형태처럼 그냥 사인했는데 밑에서 올려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야 국정농단이래. 아마 밑에서는 안 들어가실 겁니다라고 조언했을 거야. 나와가지고 칼바람이 근데 금방 나올 거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삼성전자의 본질하고는 전혀 별개. 네. 알리백이라는 게 리뉴얼러블 에너지 100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100% 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팡 업체들, 특히나 어떤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페이스북, 맞습니다. 뭐 애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맞아.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네. 해야 되고 네. 뭐 거기에 일환이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특수가스나 뭐 케미컬 얘기했잖아. 반도체는 네네. 워낙 많은 독성의 이 화학용품들이 쓰이기 때문에 네네. 유니셈이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카드라예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TSMC에다가 이제 스크러버를 납품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뜨고 스크러버가 있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걸러내는 맞습니다. 거지. 예. 유독가스를 쓰니까 이거를 그냥 배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화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진공 펌프랑 스크러버 일체형을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일체형은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업체가 주로 납품했거든요. 에드워드. 분리형으로 가면 이제 진공 펌프 쪽에서는 LOT 베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 쪽은 저 유니셈이 하는데 이제 둘이 페어링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짝꿍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가 강해지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스크러버가 필요해졌고 그걸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유니셈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카더라에. 네네 맞습니다. 좀 나름 물론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 네. 독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하이엔드 쪽은 아직까지 다른 업체들하고 그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3단 기업 중에는 비교 네. 대상은 사실은 뭐 GST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그 유니셈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평가예요. 업계에서는. 오케이. 네. 이오 테크닉스도 또 네. 많이 언급하잖아. 맞습니다. 이 레이저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커팅, 네. 어널링, 드릴링도 하지만 그거를 레이저 아닌 기존의 단계에서는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레이저로 하면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유해함을 줄인다. 이래서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얘기들을 많이 하지. LG전자는 접잖아. MC 사업부를. MC 사업부를. 네. 그러면 이제 LG전자가 왜 MC 사업부를 접는 데 대해서 고민이 많으냐, 스마트폰 사업을 왜 접는데 고민이 많으냐라고, 결국은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면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없으면 일단 고객사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깔때기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빅데이터를 개발으로 지금 AI가 많이 구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AI가 가장 활발한 데가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이제 그거 삼성은 빅스비 그리고 애플은 시리.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NPU 위에 이제 AI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NPU라고 네네. 하는 신경망 반도체, 맞습니다. 네. 뭐 A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네. 칩, 머리지 머리, 브레인 네네 그렇죠. 해당되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렇죠. AI를 AP에는 옛날에는 CPU하고 GPU만 들어갔는데 그렇지. 이제는 신경망 반도체 NPU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칩 안에다 다 때려쳐놓는 네네 거야,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NPU를 또 못하면 5세대 통신, 6세대 통신으로 갔을 때 중요한 플랫폼이 다 그 베이스로 AI 기반으로 되는데 그러면 LG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쓰면 모든 집에 있는 IoT를 컨트롤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LG의 생각은 저걸 버리고 자동차에 가서 이걸 하려고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를 버리면서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 빨리 넘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미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에요. 이제 재무적인 제가 투자자로서 본다는 결정은 굉장히 잘한 거지만 그렇지. 왜냐면 네. 적자를 적자가 너무 오래됐기 크니까, 때문에 네. 너무 혁신적인 거이긴 한데 소비자의 반응이 별로 힘들었잖아. 이거 뭐 그렇죠. 가로폰인가 이렇게 뒤집 이렇게 갖고 하는 거. 그 롤러블 TV 알지? 네네. 그렇죠. 그뭐 걔 집에 가면 있는데 이쭉 올라와. 신기해. 근데 돈 주고는 안 사겠더라.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안티하는 블랙 컨슈머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AP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삼성은 성공했는데 LG는 왜 안 됐냐? AP가 삼성은 있었고 엑시노스가 LG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해서 따라잡았어야 됐는데 그 캐치업이 늦었던 거고요. 맞아. 자율주행차 전기차 쪽으로 갔을 때 똑같아요. 거기에 AP 그 테슬라는 직접 생산하잖아요. 이제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를 만들었죠. 또 반도체가 없으면 하청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냐? 주가는 네네. 룸이 더 있어 보이냐? 주가적으로는 이제 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부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거니까 빅베스. 이제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좋은 건데 장기 어떤 성장 동력 축이 하나 사라진 건 사실이죠. 옵트론텍 얘기. 네네, 옵트론텍 자율주행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네. 이제 MC넥스도 그렇고 옵트론텍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 업체라는 그 네, 스마트폰, 그렇지. 네, 스마트폰 온리 스마트폰이었지만 변신한 거죠. 그렇지. 네. 일단 애플 쪽에 그 라이다 센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써가. TOF의 이제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서 TOF용 필터를 해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네네. 개념이지만 그게 그- 어떤 개념이 레이저가 갔다가 날라와서 쐈다가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빛인데요. 빛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포인트에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얼굴 형상을 이제 이렇게 굴곡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다음 물성들, 그렇죠. 뭐 공간 지각 능력을 네네. 키우기 위한 그렇죠. 그런 감각적인 기능들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옵트론텍이 왜 그러면 라이다 센서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제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필터를 이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데 옵트론텍이 네네. 이게 그 미국 회사가 굉장히 강력한 특허를 쥐고 있어서 다 특허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요.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했어요. 그 회사랑. 합의해서 크로스 라이선스처럼 지금 교차된.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쓰기에 편해진 거죠. 왜냐면 특허 이슈가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렇지. 네, 거기에 또 네, 카메라 이제 우리 뭐 폴디드 줌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죠. 폴디드 줌이 누에 있으면 프리즘 렌즈 네, 네, 그것도 옵트론텍 맞습니다. 하고 네. 카메라 렌즈도 얘네는 하지. 카메라 스마트폰 렌즈는 안 하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카메라용 렌즈를 자동차. 네네. 자동차 카메라 전장용 렌즈는 렌즈. 네, 왜냐하면 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보다 자동차 카메라 렌즈의 어떤 신뢰성이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알래스카에도 달려야 되고 사막에서도 달려야 되고 그러면 여기 습기 차면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얼면 맞아, 안 맞아. 되고 그런 특성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음. 그 T54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납품한다는 테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전장 쪽으로 이제 MC넥스하고 똑같은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림인 거예요. 맞아. 네, 이제 이러면 이제 거기 확산됐고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멀티플을 줘야 된다. 현대차, 삼성, 애플 다 납품하는 회사가 국내 없을걸요 거의. 한국항공우주 카이 네, 네. 조금 아는 거 얘기 좀 해줘. 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은 특허 괴물만큼 많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 대표라면 그 자회사를 특허 괴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UAM 관련한 특허를 출자를 해가지고 드론 택시, 네. 뭐 항공 도심형, 네, 도심형 이제 항공기. 네. 그래가지고 특허 소송만 해도 돈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만 비하인드로 네. 2월달에 뭔가 있지. 전임 대표님. 네, 감사원 출신이고 이제 민정수석으로 가셨죠. 음. 이제 카이에서 민정수석으로 가셨는데 이제 감사원 출신이시니까 와서 막 했어요. 다 뒤져보는 거지. 다 뒤져보고 이제 이게 사실 그리고 방산이라는 시장이 약간 또 그렇게 또 깔끔할 클리어하진 수가 없어요. 않지.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기 밀매상처럼 뭐 커미션을 받고 브로커들이 있어요. 근데 재무적으로 까보니까 이상하다. 네네. 그게 이제 분식 논란이었단 그렇죠.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를 삼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이제 김정은 네. 사장 때 이제 다 까발려 버렸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최종심이 2월 중순쯤에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최종 이제 판결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그렇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겠죠. 저기 테스나 테스나. 좀 가져왔는데요. 비메모리. 네네. CIS라 그러죠. CMOS 이미지 센서 쪽은 이제 압도적인 회사고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상승이 약간 제한됐던 것들이 뭐 경쟁사들이 다 CIS 시장으로 들어오겠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뭐 이제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LOT 베큐um 이런 저기 LOT 베큐움이 아니라 저기
LB 세미콘. 엘비쌤이. LB 세미콘. 어. 잘 편집해 주세요.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네, 우리 네. 지난번에 너 네. 뭐 하나 폐혈증하고 폐혈증하고, 네. 뭐였지? 폐혈증밖에 없어. 제가 댓글 달았어요. 정정했습니다 이게. 폐량으로 전신 염증 증후군이에요. 예. 바이오를 왜 물어봐요 저한테. anyway 어쨌든 Anyway, 이제 그런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테스나에 이게 이제 CIS.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모스, 네네. CIM, 그런데 이제 올해 삼성이 이제 13라인 CISG. D램 이제 구형 D램 라인을 CIS로 이제 전환을 하거든요. 한 50K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전환하는데 월 5만 장이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또 업사이드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경쟁사가 들어온다 그러니 이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저희 시모스 이미지 센서라는 게. 그럴까? 그러니까 정확한 스펙이 있는 거 아니고요. 중국에 팔 때는 좀 레드리시 해야 된대요. 약간 빨간색 좋아해서 그거를 뭔가 자기들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유럽 같은 때 갈 때는 약간 블루리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 신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려면 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일부 물량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게 메이저 플레이어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회사가 이제 장악력이 있을 수도 있고 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 테스나가.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AP에서 RF 블록. 그러니까 AP가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거기 통신 블럭 있잖아요. RF,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네네. 하는 RF. 그러니까 이제 뭐 블록. 통신 블럭을 이제 테스팅하는데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퀄컴이나 이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외주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가 좋은데 지금 뭐 차트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회사는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 나오면 계속 갈 수 있어요. 제우스 이제 한번 제우스! 했었는데 제우스 했는데 액화 수소 기술이 있어서 액화 수소 네. 기술. 수소라는 게 기체로 압축해서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걸 이제 기체를 압축해서 네네. 액화시켜서. 액화시키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를 이제 높게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원래 메탄이 LOHC라고 하는 어. 기술인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렇지. 그 회사 이제 일본 회사 지분을 이 회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런 쪽 기술을 흡수하고 있고 TSV 세정 쪽은 독점력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전자 차세대 후공정 X큐브 쪽에서 핵심 장비이고 그리고 다관절 로봇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제우스가 요즘에 5일선 그거 보고 있는데 오, 5일 이동 평균선을. 차트도 그거 이제 이제 이렇게 만날 것 같더라고요. 오, 5일선 야, 대박이다. 종목 잘 보는 것 같아, 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 지금 다 커버는 그래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있는 뭐라도 한 2, 30년씩 주식을 한 뭐 우리 세대들이나 우리 밑세대들은 약간 그런 분석을 할 때 조금 조심하고 위축돼. 근데 못 모르고 달려들면 용감한 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야. 대형주로 먹은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변한다는 걸 인지하는 거지. 시장의 색깔이 완전 바뀌었기 그럼 때문에 변한 거는 변한 대로 적응해야 돼요. 네. 적응해야지. 맞아. 맞습니다. 네. 증한 하나 리스키한 종목 있는데 이야기할까요? 해봐봐. 리스키. 리스키한데 고영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급락하고 있거든요. 고영 유명하지. 네, 고영. 이제 3D 검사 장비 1위 업체인데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을 광학으로 땡기잖아. 맞아요. 그쵸. 뭐 그래서 전자에 이제 우리 왜 옛날 납땜 하듯이 맞습니다. 솔더링 하는 것들이 불량이 나면은 다 어그러지니까 그거를 검사하는 근데 맞아요. 입체적으로 네. 3D로 맞아요. 그지? 그 검사 장비를 원래 했던 네네. 데가 고영인데 네. 지금도 세계 1위 업체고 그렇지, 그렇지. 네, 1위 업체인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로봇. 어떤 그 제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검사 장비라고 그러면 어떤 불량에 대한 디텍트 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불량에 대한 디텍트를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대부분 회사는 그게 없어요. 피드백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불량만 있어요. yes or no 하면 해주는 건데 오케이. 고영 같은 경우는 이게 불량이 있는데 어디 공정 어디에서 불량이 난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좋다. 제조업에서 가장 그 포인트 되는 게 수율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실패하지 않을 확률. 이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 불량품이 많이 있으면은 얼마나 아까워, 그지? 근데 그거를 고영이 많은 검사 데이터를 쌓아놨던 거를 그쵸.
AI는 아니겠지. AI 사실 예요. AI지. AI입니다. 분석해가지고 AI인 거고. 야 니네 이런 공정에서 요걸 좀 이렇게 적응하면은 이 그쵸. 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조언도 해줄 수 맞습니다. 있다. 야, 그게 이제 그렇구나. 컴퓨터라이즈 돼 있는 건데 음.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가진 애들하고 음. 안 가진 애들은 밸류가 달라져요. 업력에 따라서 네. 또. 그러면 고양이 사실 밸류가 좀 비싸 보여요. 비싸 2조 되니까 비싼데 시가총액 2조 예. 원.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음. 공정에 대한 그리고 고객사가 쟁쟁해요. 삼성전자, 그렇지. 애플, 워낙 유명하지. 보쉬, 음. 덴소 음. 웬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들의 제조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로봇 쪽으로 열심히 해서 뇌수술 로봇, 그렇지. 이비인후과 로봇 쪽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밸류까지 붙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비싼데 계속 사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급등했는데 누가 선수가 지른 것 같아요. 소수 아. 계좌 집중으로 그게 됐더라고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그 버크셔 헬스웨이 벅셔 해서웨이. 네, 그거 사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요즘 환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주에 2억까지 갔어. 2억 몇 천만 원. A는 3억. 3억 A주가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한 주라도 사잖아. 한 주에 아까 3억 얼마. 근데 요즘 환산 안 해요? 3억 5천? 3억 5천짜리 주식 한 주 사면은 그 아저씨 이름이 뭐 할아버지 오렌 버핏. 네. 버핏동이 주최하는 주주총회가 있어. 그 주주총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벅셔 해서웨이랑 다 이렇게 식사를 할 수는 없어도 면을 맞닥뜨릴 수 있잖아. 그럴 때 한 주 산 우리 한국 그 유명한 유려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주를 사가지고 손 들고 질문을 한 거야. 나는 한국에서 온 무슨 기업의 누굽니다. 그 기업의 홍보 효과가 3억 몇천보다 더 뛰어난 거지. 그렇게는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주발린이 가가지고 손 들고 얘기해. 39금 집고 방송해. 야 그럼 우리 글로벌 기업 되는 거야. 글로벌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주식 돋보기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에 있는 거 가입들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안녕.